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이돌에 다니면서 6월 모의평가를 긴장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6월 모의평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6월 모의평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중 한 개일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본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 시험에 비하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 시험이 가지는 의미가 가장 큰데,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공신력 있는 출제 기관에서 출제한 당해년도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최초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이에요.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이 바로 6월 모의평가인 거죠. 평가원이 직접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객관성이나 문제 출제의 경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험이 6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마치 수능을 치는 자세로 6월 4일이 내 수능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과목별로 국수, 영탐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볼 건데, 6월 모의평가 전에 국어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국어의 경우에는 평소처럼 기출문제들이나 엔제나 EBS들을 공부를 하시되 실전 모의고사들을 조금씩 섞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특히 여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특히 푸는 날에는 8시 25분부터 예비령과 준비령이 치는 그 타이밍까지 다 재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나 영어의 경우에는 언어 과목의 시험이기 때문에 당해 컨디션이나 시간대 혹은 뭐 아침이나 점심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등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제를 해가면서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6월 모의평가를 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공부 방법은 수능 전이나 부평 전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일 거고요. 국어에 한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출 문제들을 다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텐데, 그 기출 문제들 중에 너무 어려웠던 뭐 해겔이나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PCR이라든지 아니면 LFIA 키트라든지 그런 지문들을 본인이 약했던 파트들 위주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읽었어야 됐구나 하는 거를 미리 리마인드를 시켜놓은 다음에 오답 정리를 했던 그 부분들을 예비령이 치고 잠깐 책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머리를 예열시킨다는 느낌으로 예열 지문으로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8시 40분 땡 치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열 지문을 미리 한번 풀어놓고 들어가는 게 지문이 머릿속에서 덜 튕기고 더 잘 읽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루틴화시켜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발상 노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어요. 엔제를 풀고 혹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혹은 기출 문제도 괜찮아요. 여기서 했던 실수들이나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던 발상들을 미리 노트에다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문제들과 함께 시험 직전에 수능을 치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를 친다면 30분의 쉬는 시간이 있을 텐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는 쉬고 준비령이 울릴 때까지 10분 시간 동안 그 문제들을 보면서 최근에 풀었던 엔제들과 실전 모의고사들을 쭉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발상 노트들을 본인들만의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영어인데요. 영어는 점심시간 이후에 보는 만큼 졸린다거나 식곤증 같은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저는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게, 큰 시험을 앞두고 나서 일주일 전에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풀었던 건데, 그때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 노트를 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심시간부터 영어를 치기 직전까지 루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점심시간을 12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가진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항상 자는 시간을 확보를 했었어요. 잠을 깨고 5분 정도 산책을 한 다음에 단어를 보면서 뇌를 영어화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들을 미리 루틴화시켜서 몸에 습관화시켜 놓으면 이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뿐만 아니라 수능장에서도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께 루틴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이제 근데 루틴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냐, 물론 직전에 봤던 영어 단어가 지문에서 갑자기 딱 나온다거나 성적 상승의 효과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루틴의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루틴의 주된 목적은 영어를 풀기 직전에 했던 행위들을 한 개씩 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가짐을 난 지금 영어를 풀 준비가 됐어 라고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탐구인데요. 이제 저는 생윤과 사문을 선택을 했었는데,
생용 같은 암기 과목의 경우에 시험 직전에는 크게 한 바퀴를 쭉 훑어보고 본인이 어렵게 나온 주제들에 대한 오답 노트들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큰 시험 직전에 뭘 볼지를 정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사문 같은 시험장 안에서의 행동이 더 중요한 영역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면서, 특히 어려운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면서 모래주머니 효과를 체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답 노트들을 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리한 오답 노트들을 큰 시험 직전에 찬찬히 살펴보면서 난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하면서 마음가짐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이 진도를 덜 나갔다거나 하는 이유로 6월 모의평가를 등한시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적분 파트는 틀려도 괜찮겠지? 수능 때는 성적 이렇게 안 나오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진도가 있다 하더라도, 덜 본 EBS 지문이 있다 하더라도 벼락치기 하듯이 빠르게 쳐내서 적어도 수능처럼 6월 모의평가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6월 모의평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험생 여러분 모두 6월 모의평가 화이팅 하시고, 국어 교과에 한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모두 화이팅!